안녕하세요. 세상 가장 친절한 안방주치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세 가지를 흔히 꼽게 되죠. 잘 자고, 잘 먹고, 그리고 볼일 잘 보는 것까지 포함인데 여러분들은 혹시 오늘 쾌변 잘 하셨나요? 볼일 잘 보셨는지. 어떤 분들은 사실 화장실을 매일 못 가서 괴롭고요. 어떤 분들은 또 밥만 먹었다 하면 너무 자주 가서 또 괴롭기도 하죠. 그리고 또 치질 같은 항문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말하기 부끄러워서 어디에 허심탄회하게 터놓지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으시는 분들도 좀 계실 텐데요. 이렇게 감추고 쉬쉬하다 보면 병을 더 키우기가 쉽습니다. 오늘 공개클리닉 웰에서는요, 정말 개운하게, 상쾌하게 오늘 항문 질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줄 누구보다 솔직한 세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솔직하게 나는 변비 있다 손. 아니, 과거에 있었지. 과거에 다이어트를 한참 할 때 있었는데. 다들 쾌변하시네요. 지금 네. 없어요. 건강해요. 네네. 다들 뭐 이렇게 괜찮으시죠? 볼일 잘 보시고 오늘 또. 네. 네, 문제 없습니다. 네, 교수님 다들 안색이 문제 좋으신데요? 네. 저는 괜찮아요. 과민성은 있지만 변비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맞아, 왜 네. 예민하거나 좀 긴장하면 그죠? 배 아프거나 저도 좀 그럴 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 찬희 씨는 어떠세요? 저는 그 20대 때는 다이어트를 엄청 심하게, 그때는 예뻐 보이고 싶으니까 막 할 때는 정말 변비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화장실에서 진짜 울 정도로다가. 먹은 게 있어야 나오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자꾸 변비는 느껴지고. 근데 요즘에는 뭐 편하게 살다 보니까 아주 아침마다 개운하게, 개운하게 아주 상쾌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쩐지 오늘 또 미소가 네, 조금 더 편해 보이네요. 말 못할 네. 고민은 있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그러면은 주치 선생님께 직접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입원을 하는 질환 1위가 바로 이 치질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주변에 치질을 겪는 분 어디 없나요? 하면 또 없는데 병원은 1위라고 하니까 그만큼 말 못한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겠다는 그런 방증이겠죠. 자, 오늘 공개클리닉 웰에서는요, 그래서 이 항문 질환에 대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질환들이 있고 또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오늘 함께할 주치의 선생님 소개해드립니다. 대장항문외과 세부 전문의 김경래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진짜 많은 분들의 말 못할 고민을 늘 치료하고 계시네요. 말없이 웃으시네요. 알겠습니다. 항문 질환하면요, 근데 저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사실 뭐 치질이거든요. 근데 치질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다 치질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예, 보통 뭐 항문이 아프거나 피가 나거나 해서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그 치질이라고 알고 오시는데요. 사실은 이걸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치질이라는 것은 항문 질환 모두를 통칭해서 치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특히 치액이라든지 치열, 치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치질 삼총사라고 부르는데요. 치핵, 치열, 치루. 지루. 삼총사. 삼총사 너무 귀여운데요. 치루는 이름도 좀 귀엽네요. 그러네. 치루치루의 뭐 있잖아요. 네. 네, 그중에서도 이제 치액의 경우에 피가 나고 통증이 있는 경우죠. 그것을 보통은 이제 치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방금 삼총사가 치핵, 치열, 치루라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럼 치자 돌림인데 이 세 삼총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열 같은 경우는 이 점막에 상처가 나가지고 예. 찢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찢어지면 치열. 치열. 뭐 글자 그대로. 파열됐다 할 때 그 찢어지는 그렇죠. 열자군요. 열자고 치루 같은 경우는 항문 주위 농양이라고 해서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치료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고. 항문관이라든지 네. 직장에서 이 항문 주위 네, 네. 피부 쪽으로 이렇게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은 항문 말고 다른 길이 열리는 예. 거예요? 길이 열려서 터널처럼 연결이 된 아이고. 상태를 치료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어디가 아픈 거예요? 길이 터널이 연결되면? 제 2의 길이 그러면 길이 열리는 거죠? 네, 염증이 때문에 통증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럼 약간 또 고름처럼- 고름이라든지 진물이 나올 고름이 수가 자꾸- 있습니다. 이게 제일 아플 것 같은 아우 느낌이 이거는 들어요. 진짜 아프겠다. 네. 치핵. 저 그럼 마지막에 치핵이 남았네요, 그죠? 치핵. 네. 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쿠션 조직이 잘못된 배변 습관 등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발달되게 되면 밖으로 튀어나온다든지 아니면 출혈을 야기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치액이라고 지금 할 그 수가 모형에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항문 앞에 이렇게 콩알처럼 달려 있는 예, 맞습니다.
그게 아 찾았네. 걔가 예. 치액이구나. 오늘 저, 이제 왜 치액이 네. 되겠죠? 그게 치액이죠? 예.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혹시 치액 혹시 익숙한 치액이신가요? 이거 저 갖고 있습니다. 뭐 그거 하나 정도는 나이 40인데 갖고 있어야죠. 임신 출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훈장처럼 갖고 있는 거예요. 머스트 헤브. 아 머스트 헤브. 저렇게 그게 나뉘는군요. 그렇게 또 모형으로 보니까 생소하시죠? 왜냐면 누워 있어서 수줍게 누워 있어서 항상 사진으로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4명 중에 지금 1명이 있는 거잖아요. 치액이라는 그렇죠. 게. 그럼 사실 흔한다는 거죠. 그쵸. 네. 25%. 네, 네. 저는 돌출이거든요. 웃지 네. 마세요. 네, 오늘은 웃지 이렇게 마세요. 시원하게 이거는 정말 예.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럼요, 자리입니다. 그럼요. 네. 근데 치질하면은 가장 흔한 게 치액이잖아요. 근데 치액이 항문 밖으로 돌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 것도 있더라고요. 아, 모형에 보니까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먼저 그 치액의 종류와 네, 그 증상에 따라서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지 그 답변에 이제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치료가 되겠습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저 뚫린 친구가 엉덩이에 종기나 쨌다 그랬는데 그게 그럼 치료네요? 예, 그렇죠. 3cm를 쨌다던데? 그럼 이게 엉덩이 아니 이 살이 아프겠네요. 그 주변에 있는 살들이. 그렇죠. 저기 보시면은 항문 치료의 주변에, 내공과 치료의 외공이라고 이제 적혀 있지 않습니까? 예. 어머 제 친구 얘기는 빼주세요. 걔 공클리닉 청자여가지고 진짜 큰일 나요. 그러면 저렇게 치루로 이렇게 터널처럼 뚫렸잖아요. 예, 예. 저리 그러면 변도 저렇게 흘러나옵니까? 그런 아주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굉장히 심한 근데 경우에도 그러면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좀 위험하겠네요. 예, 본래 치료란 것이 네. 항문 주위 농양에서 생기는 것인데 그 자체가 벌써 감염이 되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유, 네. 치액과는 그 발생 기전이 좀 틀리지요. 아이고. 치액이 제일 고통스러운 건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만은 않네요. 네, 다시 치액 얘기로 좀 돌아와가지고 그 수치질이라는 게 이제 외부로 돌출된 치질을 얘기하시는 건데 그러면은 암수가 다 있대 싶으면 암치질도 있나요? 예, 암치질도 있습니다. 네. 흔히 얘기하는 이제 내치액이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지상선 위쪽에 발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통증 없이 네. 출혈이라든지 아니면 탈출이 주된 증상이 되겠습니다. 탈출. 통증이 예. 없는데 출혈이 있으면은 이 볼일 보러 갔다가 놀라는 분들이 많겠는데, 이게 뭐야? 자, 놀랄 것까지 네.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면요. 제가 아직 수술 전이에요. 그리고 갖고 아, 여기 있은지, 또, 네. 네, 갖고 있는지 한 4년 정도 됐는데 아직 수술을 안 했어요. 네. 근데 우리 흔히들 꽃이 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은 아픔을 아, 겪고 계시는 환우, 분들에게서. 환우들. 네, 네. 네. 같은 환우들끼리는 꽃이 핀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피곤하거나 아니면 술을 먹었다거나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매운 음식. 아무리 잘 관리한다고 해도 이렇게 꽃이 확 폈다가 그랬다가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아물면 다시 이렇게 쏙 들어가는데요. 그게 이게 선생님 나왔다가 그럼 들어가면 이렇게 괜찮은 거 아닌가요? 들락날락하는 치액도 있나요? 예, 계속 그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1단계가 네. 튀어나오는 거 없이 네. 탈출 없이 출혈이라든지 그냥 우려를만 있는 경우가 1단계가 되겠고요. 2단계의 경우는 튀어나왔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환원되는 쏙 들어가는 그 흔히 속된 말로 들락날락한다고 표현합니다. 약간 이게 꽃이 핀다는 게 되게 그렇죠. 시적인 비유다. 그렇죠. 꽃이 피었다 진짜. 붉은 꽃이. 네, 네. 그리고 이제 3단계의 경우는 나왔다가 저절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밀어넣어야 됩니다. 자립심이 생겼네요. 넣을 때 그렇죠. 아프겠죠? 아무래도 조금 불편하겠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단계의 경우에는 나왔다가 들어가지도 않고 밀어넣어도 들어가지도 않고 완전히 독립을 해버렸네. 예, 심하면 괴사까지 아이고. 생기는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럼 무조건 수술을 해야 그러면 되겠네요. 이게 계속 어떤 치액이든 생기면은 이렇게 점점 들락날락하다가 아예 나가서 안 들어오고 괴사까지 좀 안 좋아지는 경우밖에 없나요? 아니면 쭉 뭐 이렇게 관리를 좀 하면 괜찮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피 이제 3, 4단계의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고요. 1, 2단계의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고 대증요법이라든지 약물요법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제가요 좌욕 같은 것도 좀 꾸준히 했었거든요. 처음에 좀 심할 때 저 같은 경우는 항문에 가려움증이 좀 심했었어요. 치액 때문에. 그래서 그 뒤로다가 항상 그 주변을 깨끗이 청결하게 하면서 좌욕을 했었는데 일단 제가 안심했던 건 난 출혈이 없어.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안심을 했거든요. 이게 피가 나오면 위험한데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출혈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출혈이 발생되면 이 치핵 말고도 다른 질환을 좀 의심해 봐야 되나요? 예, 그렇죠. 항문 출혈의 경우에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치액의 경우에는 1단계가 출혈만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비교적 경증의 초기 단계에 해당이 되는데 항문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치액 말고도 다른 질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흔히 잘 아시다시피 대장암이라든지 대장출혈 이런 경우에도 항문 출혈이 같이 네.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라도 감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위험한 것이고요. 그리고 출혈이 또 초기 질환이라고는 하지만은 정상형이라고 네, 네. 하지만은 그것이 심하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수혈이 필요할 정도로 심한 변혈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항문 출혈이 너무 심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쇼크에 빠지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진짜 웃고 우습게 볼 질환이 아니네요. 출혈이 있다면 정말 무조건 꼭 병원에 가보셔야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주변에 뭐 결혼을 하고 임신 출산을 하는 친구들이 좀 많은 나이대에 진입을 했잖아요. 근데 임신하고 나서 치질이 생겼다는 얘기를 좀 종종 들었어요. 이런 경우도 흔한가요? 예,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 초기에는 이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변비도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항문 주위 조직도 많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치액들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임신이 점점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중기라든지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자궁이 커집니다. 자궁이 커지면서 복압이 증가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정맥 혈류를 눌러가지고 정맥 우렬이 오게 되고, 따라서 항문 쪽에 그 혈류 순환이 좋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갖고 있던 치액이 악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임신 전에 만약에 돌출된 치액이 잡힌다고 하면은 미리 수술을 하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은 임산부들은 마취를 할 수가 없는데 그냥 수술을 하나요? 그것도 임신 그 기간에 따라서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저는 근데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치액이 조금 있었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육아를 통해서 더 심해졌거든요. 요즘은 아기띠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네. 키우면서. 그러니까 아기띠를 너무 오래 하고 있다 보니까 한 아기 키우면 1년 정도 됐을 때 처음으로 제가 이건 병원 가봐야겠다. 그래서 처음 항문외과를 찾아갔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이렇게 너무 애를 오래 업고 있는 거,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막 들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애기 엄마들이 앞에는 애기, 뒤에는 배나, 이런 것들은 진짜 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이 임신과 출산 외에도 이 치액을 악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네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세라든지 생활 습관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가서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경우, 네네. 뭐 신문을 본다든지 네. 휴대전화 요새는 또 많이 보고, 사실 화장실 가면은 휴대전화 안 갖고 가면 이렇게 샴푸통이라도 막 이렇게 읽게 되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또 일중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시는 경우에 네. 그 항문 혈관에 우렬이 와가지고 치액이 악화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복압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변비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무거운 것을 든다든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거운 걸 든다든지 아니면 심한 운동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복압이 증가함으로써 네. 또 항문 혈관 쪽에 우렬이 오고 치액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자분보다 여자분들한테 좀 더 많이 생기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녀 모두 비슷한 비율로 생깁니다. 특히 이제 요즘 헬스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특히 헬스 중에서 이제 무거운 걸 드는 네네. 벤치프레스를 한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뭐 심하면 골프를 하면서도 복압이 증가하면서 이게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거운 걸 드는 동작이나 뭐 무리한 운동, 이런 복압이 좀 올라가는 행위들을 해도 이게 치액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또 처음 알았네요. 운동 안 하는 핑계가 또 생겼네. 아유,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잘못된 행동 때문에 항문 질환이 또 생길 수 있는 만큼 유의를 해야겠습니다. 항문 질환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상식들 또 바로잡아 봐야겠죠. 카더라 통신에 울고 웃는 카더남과 인터넷 세상을 맹신하는 검색녀의 OX OX 극장. 극장. 제가 이제 공개 클리닉 외를 한 지가 거의 뭐 몇 달 넘어가잖아요. 한 반년 정도 됐나요? 그래서 제가 항상 건강 염려증이 생겨가지고 최근에 건강 검진을 받았습니다. 네, 위, 대장, 내시경, 뭐 위아래로 싹 다 받았어요. 근데 대장이 되게 깨끗하대요. 아우, 그래서 다행이네요. 이제는 깨끗한 대장으로 깨끗하게 오늘 제대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네. 그냥 절 따라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여기 환우분이 오늘 그러니까요. 네, 이제 한번 수술 믿어보도록 못하고 하겠습니다. 갈팡질팡하고 있거든요. 네. 지식이 많습니다. 이거 첫 번째 문제도 너무 쉬운데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주시죠.
예, 첫 번째 문제입니다. 치질이 생기면 반드시 수술해야 한다. 아니 수술 없이 지금 반려치액 아닙니까? 반려치액 몇 년 차죠? 네, 지금 4년째 함께하고 있거든요. 반려치액. 늘 관리하고, 늘 보듬어주고, 네. 네네. 그리고 무리 안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X. 4년 차 지금 이제 함께 네. 계시니까 X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제 또 친구 네. 같은 경우도 치액 수술을 이번에 했어요. 근데 2기라고 하나요? 이기 그렇게 심하지 않은 거죠. 근데 수술을 했대요. 근데 엄청 후회를 하더라고요. 좀 자욕으로 호전해서? 관리를 해볼 걸. 뭐 부작용 같은 게 좀 있나 봐요. 뭐 그 피부 꼬리 같은 것도 생기고. 아, 진짜? 그래가지고 후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런 거 보니까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수술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사실 이게 수술을 하기 싫은 수술 순위를 아마 꼽으라면은 이쪽 항문외과 쪽 수술이 좀 꼽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통계는 없겠지만 원장님. 예, 네. 그렇습니다. 아, 수술할 그래서 때도 너무 그런 것 부끄러울 같아요. 것 뭔가 그 같아가지고. 자세라든지 이런 게 좀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러워요? 네.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 원장님 이 치질 수술할 때 마취를 하잖아요. 예. 어디까지 마취를 합니까? 수면 마취하지 않나요? 전신 마취합니까? 전신 마취가 아니고 보통 항문 수술을 할 경우에는 하반신 마취, 그리고 이제 척추 마취를 하죠. 그걸 정신은 하고 깨 있습니다. 있나요? 예. 그럼 윤비 씨 말이 맞네. 부끄럽겠네. 그러면 더 부끄럽게 차라리 아예 부끄럽겠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요, 병원에 제가 갔을 때 저는 가려움증이랑 이제 정말 손으로 만져질 정도의 치액이었는데도 병원에 갔을 때는 무조건 수술을 하면 더 좋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이 때문에 지금 당장 수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 하고 대신 항상 깨끗이 관리했어요. 그래서 좀 약간 강박이 있는데 물로다가 항상 깨끗이 씻고 이런 것들을 늘 했거든요. 변을 보고 나서도. 근데 그렇게 유지를 잘했단 말이에요. 지금 4년 동안. 그래서 이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정말 심하게 염증이나 이런 경우는 꼭 해야 되지만 치액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술이 답은 아닐 것 같아요. X를 들어봅니다. XX 네. 무조건은 아닐 것 같아요. X가 원장님. 맞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요? 예, 정답은 X입니다. 아, 저희가 오늘은 또 이렇게 저 관리 잘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이 정도 관리를 하시면은 좀 괜찮은 건가요? 예, 관리를 잘하고 계시고 뭐 지금까지 몇 년, 수년 동안 관리를 잘 해오셨다고 환우분들 힘내세요. 관리할 수 그러게요. 있습니다. 아, 그래도 첫 번째 문제는 찬희 씨 덕분에 수월하게 좀 넘어가 봤는데 두 번째 문제도 기대가 됩니다. 원장님 문제 주시죠. 예, 두 번째 문제입니다. 치질은 유전이다. 유전? 유전? 네. 저희 집은 아무도 없거든요. 유전은 아니지. 유전, 치질이 유전된다. 이거는 좀 흥미로운 아니. 얘기거든요. 아까 체질이나 체형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거든. 식습관은 또 유전이 있잖아요. 입맛. 몸매도 근데 사실 조금 유전이 되지 않나요? 유전. 암 같은 경우도 유전이 되잖아요. 그 치질도 유전이 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치질은 약간 습관 같은 거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직장인분들, 앉아서 많이 일하시는 분들. 그래. 항문의 모양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쌍꺼풀이 있는 사람이 애기도 쌍꺼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능성은 그것처럼 있죠. 항문의 모양은 대물림 될 수 있습니다. 항문의 모양이 대물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해봤다. 부모님이랑 우리가 참 많은 게 닮지 않습니까? 네. 손가락, 발가락 모양새까지, 손톱, 발톱 모양까지. 그러니까 항문의 모양 사실 우리 부모님을 닮은 거죠. 근데 모양으로 인해서 치액이 나와요. 근데 그래서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좀 의심을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타당성, 그러니까 항문의 모양까지는 닮지만 그렇죠. 식습관이 제일 네, 중요하죠. 엄마랑 나랑 똑같이 쌍꺼풀이 있다고 해서 뭐 엄마가 다래끼가 나서 내가 다래끼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네, 뭐 이 비유가 맞는지는 이거는 모르겠지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체형이나 체질도 유전적으로 물려봤잖아요. 예를 들어 몸에 비해서 허리가 지나치게 굵다든가 가늘다든가 또 이렇게 뭐 엉덩이가 크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장의 형태나 모양도 그 모양하고 다르게 뭐 가늘고 긴 사람이 있고 굵고 빵빵한 사람이 있고 우리가 모르지만 체질적으로 유전적으로 물려받을 겁니다. 항문 모양까지 닮았대요. 그렇지. 그러면은 유전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치질까지는 아니고 그렇지. 어쨌든 치질에 취약한 어떤 항문을 좀 타고나면 또 관리를 더 잘 해야겠죠. 뭐 섬유질을 좀 많이 먹는다든지. 네. 어쨌든 저는 X. 네.
저도 X. 생활 습관이나 먹는 거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핸드폰 같은 게 없었으니까 화장실 가면 그냥 바로 이렇게 해결했는데 요즘은 화장실에 들어가면 핸드폰 들고 가서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오래 앉아있는 그런 자세들이 이런 질환을, 삼총사 질환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와서 오히려 더 많아졌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런 항문 질환이. 그래서 저는 유전보다도 개인의 생활 습관일 것 같다. 아니. 이게 찬희 씨 말이 좀 틀렸어요. 왜요? 스마트폰을 보기 때문에 치질이나 이런 질환이 많아졌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요즘 적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변기도 앉아서 볼일을 보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아니고 조금 더 쪼그려 앉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오히려 많았을 거고 지금은 오히려 치질이나 이쪽 질환은 줄어들었을 겁니다. 교수님, 옛날에 그 재래식 화장실 가 보셨나요? 오래 못 앉아 있어요. 다리 저려서 이러고. 다리가 저려가지고 그거 오래 못 앉아 있어요. 그래서 자, 네. X입니다. 저는 네. 이게 세균 감염이라든가 사고 이런 걸로 생기는 병이 아니라면 조금은 아무래도 유전적인 영향이 있을 겁니다. 약간 좀 갈리는데 정답 발표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정답은요? 설마. 정답은 X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학문까지는 닮을 수 있는 거죠. 이 닮음새는. 네. 하지만 치질까지는 아니다. 네. 교수님, 제가 전문가예요. 약하네 오늘은. 안 되네 지금. 치액은 유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뭐 그 생활 습관이라든지 생활 토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치액이 더 생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은 아빠가 아침에 화장실을 갈 때 책을 들고 신문을 들고 가서 본다든지 아니면은 인터넷을 화장실에서 오랫동안 하고 있다든지 하는 것을 자녀분들이 보고 보통은 그걸 애들이 담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애기들도 항문 혈관 쪽에 우려이 올 수가 있고 네. 치액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전이라고도 어떻게 보면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연관성은 좀 있어요. 연관성이 그러게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 아무래도 가족끼리는 닮기 마련이니까요. 그렇죠. 진짜 좀 가족 중에 있다면 식습관을 다 같이 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대박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주시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배변 시 튀어나오는 것은 치액이다. 배변 시 그러니까 항문 밖으로 돌출이 뭐가 된다면 그것은 치액이다? 예. 그럼 치액 말고 다른 게 또 나오는 게 있나요?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 배변 시 나오지? 항문 뭐가 밖으로 나오지? 돌출되는 것은 치충이다. X. 돌이다. 다른 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치액 말고 있나요? 아니 뭐가 있어요? 아니 나는 늘 있으니까. 아니, 뭐가 아니. 더 나오나 궁금해서. 아니, 치액이 치액 말고 뭐가 또 치액이 밖으로 돌출되는 건 맞지만 치액이 아니더라도 탈장은 아닙니까? 탈장은 탈장은 음악에서 좀 다른 이렇게 거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릅니까? 예. 네. 저 말씀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예. 네.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저는 얘기 좀 해보세요. 치액 말고 치액 뭐가 있지? 나올 게 뭐가 있나요? 근데 들어본 거는 같아요. 뭐를? 배변을 하면서 뭔가 만져진다. 응. 그래서 뭐 정밀 검사를 받으러 가고 이랬던 걸 들었던 적은 있는 거 같아요. 삼총사가 치액, 치루, 치루. 치루는 아니고 치열도 아니고 치액 치액은 나오는 때문에 거고. 나는 있으니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럼 오늘은 저는 따라가 볼래요. 네. 뭐가 있지? 뭐 또 나올 게? 저는 뭔가 들어본 것 같아요. 다른 게 뭔가 있다고. 뭐가 있어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뭔가 다른 질환이었다. 네. 저희가 모르는 뭔가가 또 있나요? 이게 치액 아니고서 뭔가 나오는 게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맞아요, 않았을까요? 예리하세요. 아니 나 아는 언니는 이게 치액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병원에서. 그런데 뭔가 만져지는 게 있다고 했거든요. 그 수술하고 이런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아기 때부터 늘 있었대. 항문 암도 있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뭔가 근데 또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일단 한번 들어보고 네. 설명을. 치액 아닌 무언가가 아, 있으니까 너무 이런 어렵다. 문제를 냈겠지. 정말 답이 둘둘 갈리고 있습니다. 저도 O, 교수님도 O, XX까지. 자, 정답은요? 예. 정답은 X입니다. 왜요? 이게 그러면 치액 말고 뭐가 치액 말고 나온다는 뭐가 있어요? 건가요? 흔히들 이제 항문이 빠진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빠져요? 예, 빠지는 경우에는 치액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도에서 4도 사이의 치액은 밖으로 돌출될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직장탈이라는 게 있습니다. 탈장, 직장탈. 직장탈. 탈장이랑 뭐예요? 다른 거예요. 예. 장이 직장 그 제일 마지막에 있는 장이 직장이죠. 네. 그 직장이 부분 또는 이제 전체가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어머, 그럼 다시 들어가나요? 수술해야 되죠. 네,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오, 그리고 간혹 드물지만은 이제 항문 용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항문 용종이요. 용종? 예, 그것이 쪼그리고 앉는다든지 배변 시에 간혹 이렇게 빠져나갔다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는 수가 있죠.
그 직장 탈이요, 선생님. 일상에서는 증상이 없다가 너무 힘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랬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뭔가가 팍 빠지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나오는 예, 거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엄마가 그랬어. 나 그래서 지금 생각을 못했어요. 그건 질병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다른. 아니 근데 화장실에 갔는데 뭐가 이제 쑥 빠졌다고. 근데 그 변비 아니고 뭐라 어머니들은 설명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셨어요. 네. 직장 직장 탈의 탈이구나, 경우, 그게. 직장 탈의 경우에는 네. 이제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점막만 빠져나오는 부분 직장 탈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 직장 전벽이 전체가 다 빠져나오는 완전 탈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까요? 연령이 좀 높아질수록 그럴 가능성이 예, 많나요? 그렇습니다. 뭐 이전에 뭐 자녀분을 많이 낳으신 네. 우리 할머님들 같은 경우에 직장 탈이 많이 발생이 되죠. 복압이 이제 좀 많이. 예. 근데 빠져나오는 것도 이제 서 비교를 해보면은 치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꽃이 피었다고 얘기하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빠져나오는 돌출되는 부위가 전체가 다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쪽 부위, 뭐 앞쪽이든 오른쪽이든 뒤쪽이든 한쪽 부위가 빠져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변실금을 동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직장 탈의 경우에는 빠져나오는 것이 동그랗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탈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나 이런 게 뭐 심합니까? 그러게요. 고통이 좀 심합니까? 아픈가요? 통증보다는 오히려 불편하죠. 아니 놀랬어요. 놀래서 그렇습니까? 연락이 온 거였어요. 아, 그래요? 네. 직장이 뒤집어지면서 빠져나오게 되면 결국 그 안쪽에 있는 점막 부위가 자꾸 이렇게 속옷이라든지 닿겠죠. 네. 그러다 보면은 출혈이라든지 좀 통증을 쓰리거나 하면 좀 그렇습니다. 불편할 수 있겠네요. 엄청난 고통은 저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느낌도 나죠. 이게 밑에 있다라는 그 느낌이 나니까 바로 병원을 간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조치를 취했어요. 네. 어쨌든 항문 밖으로 뭐가 돌출이 됐다면 무조건 병원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치액인 줄 알았는데 치액이 아니었던 경우가 있던데요. 치액과 헷갈리는 질환은 또 어떤 게 있고 또 어떻게 다른지가 좀 궁금해요. 네, 그 치액 증상에 따라서 이제 감별을 해야 될 몇 가지 질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항문 출혈일 경우에는 우리가 제일 걱정하고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대장암이라든지 그리고 대장 용종 그리고 치열 그리고 대장 개실염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 뭐 그 외에도 뭐 크론 질환, 크론병이라고 네. 하죠. 그런 것들을 반드시 대장 내시경이나 위 내시경을 통해서 감별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진짜 들어보니까 다 처음 들어. 대장 개실염, 궤양성 대장염, 상부 위장관 출혈, 부분 탈출. 뭐가 되게 많네요. 많다. 예. 네. 와, 진짜 그리고- 우리 몸에 구석구석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데요. 네, 뭐 그리고 이제 방금은 이제 항문 출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돌출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액인 경우에도 튀어나올 수가 있지만은 항문 직장 탈인 경우 그리고 항문 용종이 있을 경우에도 드물지만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용종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예. 느껴질 수도 있네요. 선생님 그러면 치액도 이 단계가 아까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럼 이 단계별로도 치료법이 다 다른 거예요? 예,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지상선 아래에서 생기는 뇌치액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절제를 한다든지 그렇게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뇌치액의 경우에도 이제 그 단계별로 나누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피만 나는 1도라든지 그다음에 좀 경한 2도 같은 경우에는 수술까지는 하지 않고 대증요법이라든지 약물 치료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1도라든지 2도 또 3도 중에서도 일부분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경화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경화제를 주입을 해가지고 굳히는 그런 수술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고무밴드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지상선 상부에 튀어나와 있는 점막을 묶어버리는 그런 방법도 있죠. 숨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고무밴드 결찰술도 있지만은 그거 말고도 클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수술할 때 혈관을 잡을 때 쓰는 그 클립을 사용해서 밴드 결찰술 대신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치핵 있잖아요. 치핵. 치핵이 이렇게 밖으로 돌출된 혹처럼 이런 거면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도 또 재발하기도 합니까? 재발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무래도 우리가 결찰을 한다든지 수술을 해가지고 잘라낸 그 부위에서는 생기지는 않겠죠. 예. 생활 태도라든지 습관에 따라서
치액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생활 습관이 바뀌지가 않으면은 세월이 흐르면서 결국 나중에 다시 재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은 치액 수술을 한 번만 했다는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아이고. 두 번, 그래요? 세 번 2번, 3번 이래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수술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니고 관리가 그러네, 중요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아유, 그러면은 평소에 좀 비데 같은 거 쓰잖아요. 이거 쓰면은 좀 평소에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예, 안 쓰는 것보다는 낫겠죠. 근데 이 비데라는 것이 본래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세정 효과, 결국 씻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도, 2도 치액일 때 권해드리는 온수 자욕 같은 경우처럼 이런 마사지 효과, 네.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마사지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 쓰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비데를 쓸 것 같으면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샤워기 있지 않습니까? 샤워기를 사용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비데도 아, 좋지만은 샤워기? 비데보다는 샤워기. 그래서 네. 제가 항문이 건강한가 봐요. 그래서 제가 약간 근데- TMI이긴 한데 또 도움이 되는. 아니 네네네. 진짜 도움되는 게 밖에서 잘 못하는 예민한 성격은 가졌지만 샤워기로다가 깨끗이 닦아내고 그다음에 드라이기로 말려주고 이렇게 늘 관리를 하거든요. 정말 함께 가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관리가 될 수 있었던 거지. 만약에 그렇게 안 됐으면 그 진짜 피도 자주 나오고 막 이래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수술을 했었을 그러게요. 거예요. 그런데 더 심해지지 않으시잖아요. 그 진짜. 상태에서 계속 유지해요. 갔을 때마다 똑같아요. 예, 예. 없어지진 않아요. 나팔꽃처럼.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네. 관리를 제가 잘하시는구나. 찬희 씨의 네. 그 생생한 증언 다음에 웃으면 안 되는데 전 자꾸 이렇게 웃음이 나와서 아우, 안 죄송합니다.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죄송해요.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근데 이거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 학교에서 보니까 제 직장 동료 중에 한 분이 수술하고 나서 더 힘들다 하더라고요. 통증도 심하지만 이 조그만한 요즘 이렇게 컴퓨터에 USB에 꼽는 전기 방석 있잖아요. 전기 방석에 앉아서 따뜻한 방석에 앉아 있고 수술하고 나서 더 힘들다 그러던데 수술하고 나서 뭐 통증 관리라든가 뭐 자가 치료 뭐 방법이 또 있습니까? 그러게 이런 게 참 인터넷에서 보면은요. 이거 하면 엄청 아프다는 얘기, 뭐 이거 하고 처음으로 볼일 보러 갈 때 너무 아파가지고 뭐 울었다는 얘기, 뭐 그런 게 이렇게 인터넷 괴담처럼 막 좀 있더라고요. 예, 사실 이 통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대장 항문 외과 의사들의 이제 뭐 오랜 숙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본래 수술 후에 이렇게 통증 때문에 많이 고생하신 분도 많고 또 그런 얘기를 듣고 수술을 해야 되지만은 수술을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수술해야 될 시기를 놓쳐가지고 오히려 더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한데요. 일반적으로 통증 치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약물 치료로서 진통제, 소염 진통제라든지 근이완제라든지 그리고 국소 마취제를 써서 치료를 하게 되고 최근에는 이제 무통 마취라든지 또 보톡스를 사용한 그런 치료들이 보톡스요? 있습니다. 예. 보톡스를 턱에 넣는 거 그 보톡스예요? 예, 맞습니다. 보톡스로 보톡스가 그러면은 네. 근육을 수축되는 것을 억제를 하게 아, 되죠. 그쵸, 그쵸. 이완시켜서 오히려 이제 그런 경련성 통증에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신기하다. 미용 말고도 그러네요. 그래서- 많은 기능을 하네요, 네. 보톡스가. 뭐 옛날에 비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에 의해서 아무래도 통증이 많이 개선이 되고 많은 분들이 만족해 하십니다. 네. 그 치질 수술하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수술하기 전에 뭐 이렇게 통증이 심하다고 하잖아요. 드라마도 보고 하면은 그렇게 통증이 심한 이유가 이 늘 힘이 들어가 있는 관략근이라서 통증이 심합니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수술 후에 제대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든지 그다음 온수 자극을 해서 항상 그 부위를 깨끗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식사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식사를 하게 되면 이제 변을 보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그 부위에 상처 부위에 이제 변이 묻게 되는데 그 제대로 그걸 쓰든지 못하고 남아 있게 되면은 그 부위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통증이 더 악화가 될 수가 있고요. 네. 요즘은 뭐 사실 암 수술 같은 거를 해도 당일 퇴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사실 그런 수술에 비하면 좀 간단한 편일 것 같기도 한데 얼마나 걸리나요? 회복 기간이? 예, 뭐 개인 차는 있습니다만은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한 1박 2일, 2박 3일 1박 2일. 예, 정도 이제 입원 기간을 가지고 있고 물론 이제 배변 시에는 통증이라든지 진물, 뭐 조그만 출혈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이 사무 활동을 한다든지 뭐 사무실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육체 활동을 하는 경우, 뭐 무거운 걸 짐을 든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좀 더 그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겠죠. 그 수술은 얼마 안 걸리고 바로 퇴원은 할 수 있지만 일상으로 복귀해서 예전처럼 살려면은 그게 조금 조금은 뭐 걸리는구나. 한두 달은 그래도 네.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네요. 근데 치액 말고 치루 치열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런 질환이 또 더 특별히 잘 생기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예, 치루 같은 경우는 아까 그 항문 주위 농양이 원인이 돼가지고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또 항문 주위 농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남자 여자 비율을 본다면은 한 두세 배 정도 남자에서 월등히 높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남자의 항문 그 구조가 자체가 좀 더 관략근이 여자보다 두껍고 네. 또 그 힘이 내압이 더 셉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상선에 있는 항문샘에 감염이 더 잘 생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원장님 그렇다면 치루와 치열의 치료법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치료는 결국은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수술입니다. 치료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관략근의 손상을 더 줄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또 재발률도 높기 때문에 발견되면은 되도록이면 빨리 수술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아예 다 막아버리는 건가요? 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단발성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다발성 그리고 복합 치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수술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 치료관이 깊이 존재하느냐 아니면 얕게 표층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또 수술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뭐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첫 번째 수술이 치료관을 완전히 절제를 해내거나 아니면 그 절개를 넣어서 네. 열어버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 길에 흔적이 좀 남아 있으면 아무래도 그 길이 다시 또 생겨날 가능성이 그렇죠.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길을 잘 막아야 되겠네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이게 치료관 자체가 그 주위 관략근을 통해서 깊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열어버리면 관략근에 손상이 갈 수가 있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시톤이라고 부르는 고무줄이 있습니다. 그 고무줄을 치료관에 걸어가지고 그 치료의 경로를 갖다가 바깥쪽으로 당겨내고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항문의 그 관략근을 손상해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렇군요. 그거 외에도 이제 이 치료관이 있으면은 그 관략근 근간 사이로 해서 치료관을 노출시켜 가지고 잘라내는 리프트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 가지 그 경우에 따라서 수술을 시행을 하지만은 복합 치료라든지 아니면 다발성 치료의 경우에는 그 상황에 맞춰서 꼭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네. 상황에 맞춰서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원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치루가 이게 뭐 감염에 의한 거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치루가 혹시 같은 병기를 쓰든가 해서 가족들이나 주위 분들한테 전염되지는 않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내 살 안쪽에서 그 안으로 세균이 들어가는 예, 거라 그렇죠. 상관은 그래요.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치루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치열은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죠? 치열 같은 경우는 생기는 그 기전이 보통 우리가 그 항문에 있는 점막이 찢어지면서 급성 치열이 생기고요.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만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급성 치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낫습니다. 단순한 온수 자욕을 해도 금방 잘 낫고 한데 만성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항문 압이 항문 내압이 증가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은 그 점막에 허혈이 생깁니다. 결국 피가 잘 통하지 않으니까 상처 치유가 늦어지게 되겠죠. 계속 헐다 보면 이제 그렇죠. 그저 치유가 좀 더뎌지겠죠. 그러다 보면서 이제 만성화로 넘어가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그 부위를 도려내고 잘라내고 그 주변에 있는 관략근의 항문 압을 떨어뜨려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그럼 항문이 좀 유난히 작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치열 때문에 고생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 만성 치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젊은 남성들이 네. 이 항문암이 셉니다. 여성에 비해서. 예. 그래서 발생되는 빈도가
여성에 비해서 좀 더 아이고, 높다고 할 수가 있죠. 젊은 나이에 그래서 많이 네. 수술하는 경우가 그런 네. 경우네요. 그래서 그 교양 부위를 도려내고 네. 첨가해서 그 항문압을 떨어뜨려주는 이제 시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부분 관략근 절제술이 되겠습니다. 그 둘러싸고 있는 항문 관략근 중에서도 이제 뇌관략근의 그 원위부 끝쪽에 있는 근육을 일부 잘라서 항문압을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옛날에는 많이 이 방법을 썼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거 말고 이렇게 아무래도 관략근을 자른다는 것이 마음에 좀 걸리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침수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요새는 이제 보톡스 주사란 걸 줘가지고 항문 관략근 그 내압을 떨어뜨리는 힘을 못 쓰게 근육 힘을 못 쓰게 그렇죠. 만드는. 좋은 방법이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피부 미용에 최근 들어서 네, 많이 네.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수라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반감기가 있어가지고 약효가 그래서 떨어집니다. 다시 또 돌아오는데. 예, 네. 몇 개월 지나면 다시 본래 네, 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 동안에는 아. 항문 앞을 떨어뜨려 가지고 상처를 치유를 시키고 다시 시간이 지나면 본래대로 돌아가고 그러면은 관략근도 다치지가 않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병원 가기 되게 불편해 사실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못 가고 있어요. 저도 좀 이제 부끄럽기도 하고. 네, 아니 혼자 조용히 병원 가시면 될 거를 이 방송에서 병원을 안 가네. 아니 참 이거 모순적이야. 부끄러워하시고 숨을 쉬면서 병을 네. 키우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실까봐 맞아. 제가 오늘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네. 저 병원 그럼- 3번 갔거든요. 아. 그래서 아주 신생아 같은 자세로 검사 많이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꾸준한 관리로 지금 수술은 안 하고 있지만 저도 지금 솔깃해요. 저도 언젠가 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네. 많은 분들이 방치를 시키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증상이 딱 나타났을 때 정밀 검사를 받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제 치액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보면은 뭐 항상 그렇죠. 아프기도 하고 피가 나기도 하고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게 의뢰 일상화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막 그러려니 하고 지내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면은 그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배변의 습관의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조금 가늘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피는 계속 나는데 그 피의 양상이 조금 바뀐다든지 네. 그전에는 선혈이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조금 거머튀튀하게 그럼 좀 나온다든지 무서울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을 방문하셔가지고 대장 내시경이나 위 내시경 등의 그런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병원에 가야 되나 이러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얼굴을 보고 같이 얘기했는데 도저히 못 가겠다 이 생각 갑자기 얼굴을 보다가 엉덩이를 보셔야 되잖아요, 선생님은. 아, 갑자기 그 생각이 네. 불현에 들어서 저도 곤란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찬희 씨는 선생님 얼굴을 보다가 이렇게 잠깐 누워 있으면 되지만 선생님은 찬희 씨 얼굴을 보다가 이제 엉덩이를 보셔야 되잖아요. 네. 좀 친한 사람이면 좀 불편하시고 그러시진 않죠? 엉덩이를 안 저는 보이실 얼굴은 것 잘 기억 못합니다. 다행이네. 아니 그러면 네. 선생님 피가 나면 정말 저도 피가 났다면 바로 수술을 했겠지만 이 피가 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나지 않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올바른 배변 습관일 것 같은데 그죠.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나요? 매끄럽게 잘 그렇지, 나오는 건강하게. 방법, 부드럽게. 네. 네. 올바른 배변 습관하고 한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규칙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규칙적으로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변이를 참으시면 안 됩니다. 신호가 왔을 때 바로 신호가 갈 수 왔을 때 있도록. 가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가가지고 잘 안 나온다. 그러면 계속 버티고 있으면 안 되겠죠. 바로 일어서셔야 됩니다. 안 나오면 바로 일어서요? 예, 그걸 계속 버티고 용을 네. 쓰다 보면 더 나빠질 수가 있겠죠. 저희 녹화 중에도 가시고 싶은 분들은 가세요. 저 잠깐 갔다 올게요. 바로 걸어 갔다 오세요. 네, 건강해야 되니까. 네, 건강해야 되니까. 바로 걸어 갔다 오세요. 네, 그리고- 변이를 참지 마세요. 네, 변이를 참지 않는 방송입니다.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네, 바로 당당하게 다녀오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변에 집중해야 됩니다. 화장실 가실 때 보면은 특히 남자분들 뭐 잡지나 신문 가서 독서를 한다든지 꼭 그때 인터넷 흡연하는 분들도 있던데 더 도움이 된다고. 이것도 이게 안 좋은 습관 아닐까요? 하여튼 오래 있을수록 네. 안 좋습니다. 이런 습관을 가지신 게 좋죠. 네. 그럼 변비를 예방하고 이제 항문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좀 도움되는 생활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외에도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바른 이제 배변 습관을 가지신 게 중요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자주 마시고, 그리고 온수 자욕을 자주 하시는 게 좋겠죠. 변 볼 때마다. 그러면서 항문의 그 순환을 더 좋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식이섬유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지 또 관략근 운동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음주라든지 흡연은 당연히 네. 안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또 그럼 나팔꽃이 이제 이렇게 네. 목소리가 작아지셨 이렇게 싹 폈다가 그리고 이제 네. 그 마지막으로 또 정기적 검사, 예를 들어서 이제 위, 대장 내시경들을 주기적으로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아, 그럼 선생님 얼마에 한 번씩 받는 게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그때 병원 갔다 오고 한 3년 전에 갔다 오고서 병원을 안 갔어요. 수술하라고 할까봐 무서워서요.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외국과 우리나라가 조금 이렇게 권장하는 그 기간이 조금 틀릴 수가 있는데요. 뭐 처음 해가지고 대장 내시경을 해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 하면은 보통 한 4, 5년 텀을 두고 관찰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뭐 용종이라든지 이상이 좀 있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한 1, 2년 내로 한 번씩 확인을 하시는 게 용종 좋습니다. 같은 게 있었다면 좀 1, 2년. 자주 그렇죠. 가는 게 좋겠네요. 병변이 네. 있었다 하면은 조금 더 짧게 네. 검사를 하셔야 그러니까 되겠죠. 혹시나 뭐 내가 최근에 출혈이 좀 있었다거나 역시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조금 있었다 하면은 그때그때 바로 병원에 가는 게 중요하고 평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매일 하루에 한두 번씩도 가시잖아요. 규칙적으로 원활하게 변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오늘 공개 클리닉 웰이 준비한 한 줄 처방전도 여기서 시원하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문 질환을 치료하면 인생이 술술 풀린다. 아, 치료하셔야 되겠네요. 두 분 안면 튼 김에 그냥 여기 가세요. 네. 교수님께서 제 얼굴을 네. 잊어버리실 쯤. 네. 전 정기 이제 검사 대장 네. 내시경을 받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네. 이 항문을 좀 부끄럽다. 항문 질환 사실 막 어디에 말 터놓고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도 계실 텐데 원장님 나온 김에 또 한마디 해주시죠. 예, 사실은 이제 항문 질환하면은 많은 분들이 부끄러워하고 또 직접 병원에 가시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항문은 우리 신체 중에서 뭐 어느 한 곳 뭐 소중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만은 항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소중한 우리 신체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항문 질환을 치료하게 되시면은 아마도 건강하게 해피하게 생활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진짜 근데 항문을 부끄럽다고 여기지 말고요. 네. 우리 신체의 소중한 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너무 오래 앉아 있지 않기 기억하시고요. 또 가벼운 운동, 섬유질 풍부한 음식 드시면서 건강한 대장을 위해서 하루를 좀 노력해 보는 것도 좋겠죠. 자, 건강한 생활 습관 위해서 오늘 공개 클리닉 웰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건강한 소식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으뜸 안경 밝은 세상에서 선글라스, 의령산초 산업연구회에서 천연산초 홈케어 세트를 드립니다.